4년 후가 아닙니다. 2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세가 폭등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한번 당했던 그 부동산 못 잡았던 게 그대로 터질 거예요. 두 가지 계층은 집을 못 구한다.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같은 아파트에 있는 지역 주민이 저한테 상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네 스타벅스 가서 만났는데 거의 뭐 울먹여. 실제 자기는 울었대. 상황을 물어보니 임대차 3법 전까지만 해도 내년 1월이 만기가 돼도 가격을 올려주고 그냥 살아라 했다가 갑자기 임대차 3법이 나온다고 하니 나가라고 통보를 했대. 심지어 내용 증명까지 보냈대요. 실제로 내가 들어올 테니 나가라는 거야. 그냥 집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 거야. 집주인은 이거야. 자기가 위례에 살고 있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전세를 줘도 최고가로 뺄 수가 있는데 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미 자기가 들어온 시세보다 70%, 80%가 전세가가 오른 거예요. 여기 신도시잖아요. 3억 초반대 들어왔는데 이미 전세가가 5억 4천이 거래가 됐습니다. 3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00을 받으라고 하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 들어갈게. 그냥 나가세요. 그렇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지금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세입자들은 특히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세입자들은 밤잠을 못 주무르고 있는 거야. 아니 뭐 내 몸뚱아리 하나야 어디 빌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부부라든지 자녀가 있거나 당장 이 지역을 떠나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소급 적용을 해서 신규 계약까지도 이런 악법으로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결국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주인이 안 들어오면 피해 보상을 해준다면서요. 이걸 왜 나라에서 안 해주고 왜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세입자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가는 4년 후가 아닙니다. 2년 후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세가 폭등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하남 미사의 37평 아파트가 전세가가 기존에 5억 하다가 이번에 8억을 찍었습니다. 4개월 사이에 임대차 3법 나오고 3억이 그냥 올랐습니다. 자, 평촌, 분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5억, 4억 5천 이랬던 집들이 7억, 8억, 9억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란 거예요. 자, 4,000세대에 있는 그 아파트에 전세가 5개가 안 돼요. 그 전세가도 불과 한 달 전보다 2억 3억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2년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죠. 근데 과연 그분들 2년 갱신권 청구했을 때 집주인이 호락호락 가만히 있을까요? 당신이 아닌 지인, 가족들을 입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말씀드렸죠. 분양권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집주인은 그 세금을 맞는 거 또는 이 악법을 통해서 손해보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가를 시킬 겁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4년 후 전세가 폭등이 아니라 이미 현장은 전세가 폭등, 전세 급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권에 노무현 정권에서 한번 당했던 그 부동산 못 잡았던 게 그대로 터질 거예요. 세입자가 바뀌면 5%가 아니라 다시 시장가로 올릴 수 있게 지금 풀어놨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2년 후에, 4년 후에는 뭐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5%밖에 못 올리게 해버리거나 세입자가 바뀌었는데도 그 전에 있는 임대료를 적용해서 올리게 해버리면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 정말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에 하나 이제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5% 상한제를 넣는다거나 계약 갱신을 2+2가 아니라 이 전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2+2를 한 번 더 넣는다고 하면 두 가지 계층은 집을 못 구한다.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자, 첫 번째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90년대생들 어떤가요?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살았고 눈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갑자기 뭐 우리가 살았던 사글세 방으로 간다거나 뭐 반지하, 판자촌, 뭐 오래된 30년 된 빨간 벽돌 그런 데 들어가서 안 삽니다. 차라리 결혼을 미루죠. 차라리 남자를 바꿔버리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 살 때처럼 달동네 가서 살아라. 지금도 집이 넘쳐난다. 그런 외곽에 살아라. 자,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서울 핵심 업무지구 근처에 출퇴근할 만한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빌라라도 신축 빌라, 그래도 중심지에 있는 빌라 이 정도까지 찾지 외곽에 있는 퀄리티 떨어지는 집들에 살고 싶은 신혼부부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이제는 전세가가 폭등을 해서 또는 월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접할 수 없는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전세가 사라지면 그냥 월세 가서 살면 되지 않냐? 월세가 지금의 가격을 유지했던 거는 전세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자, 집주인들이 언제까지 전세를 계속 줄 건가요? 이제는 반전세. 반전세도 월세도 이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전세가 귀해지고 월세를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존의 전세집들은 프리미엄이 정말 생깁니다. 예, 우리 이 세입자들도 기득권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딸들이 살 집이 없다. 이제 피 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누가 피해보느냐? 매년 상경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지방에 있는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또 문제예요. 자, 우리나라 인구 5,100만, 그 중에 51%가 수도권에 살아요. 토지 면적은, 살고 있는 면적은 25%, 3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겼습니다. 자, 이 현상이 지금 끝날 현상이냐? 아니죠.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할수록 어디가 안 좋나요? 지방 도시들, 지방 소도시들. 심지어 저 부산 출신입니다. 우리 여기 김 PD 대전 출신이죠. 우리 어디에 있나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하고 있죠. 제 동생도 서울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서울로 왔고요. 제 친구들 중에 거의 50에서 60%가 서울 수도권으로 왔고 나머지 친구들도 뭐 아산, 천안, 평택 이러한 수도권 쪽으로 확산이 되는 지역까지도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러한 지방광역시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다 지금 서울로 오고 있어요. 자, 이 세대들 집 사주실 건가요? 부모님들? 결국 월세로 시작하거나 또는 작은 집이라도 전세로 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도 또 결혼 정년기 되면 갑자기 부산 가서 살겠다, 뭐 대구 가겠다, 대전 갈 거냐요? 아니죠. 거기에서 또 만나서 직장이 있는 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신혼집을 구할 겁니다. 자, 이거 또 어쩔 건가요? 이 수요만 해도 매년 5% 거의 뭐 10%씩 증가가 하고 있는데 공급은 30%, 40%가 줄고 있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임대차 시장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시장이 왔을 때 과연 당신들의 자녀는 괜찮을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의식주, 국민들의 생존이에요. 자, 이거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생존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막고 이거를 정말 소득 적용을 해서 정말 모든 거를 다 공산화 시킨다는 거,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는 무주택자, 1주택자들도 드디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반기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되는 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신다면 중요한 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